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하여 국회 중심의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차원의 의원외교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익을 지키는 데 일익을 감당해 왔습니다. 재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국회는 이러한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4.19 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습니다.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 개헌 주장은 국회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합니다. 밥값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개헌특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오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 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는 헌법 조문을 만드는 기초 소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헌법개혁, 정치개혁 소위원회 또한 선거제도 개편 등 대결적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부와 권력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 투명한 나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권 재민의 원칙이 바로 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민 삶에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안내해드린 대로 손을 들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대1 이승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저 2대1 이승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그 2일날 있었던 국회 사무처 신무식 때 의장님께서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용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과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약간 방향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적폐청산에 대한 방향과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들려주십시오. 적폐청산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의 일부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정말 국민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될 중요한 국가 정책들이 소외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적폐 청산과 관련되어서 다른 범죄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되는 등의 이 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또 너무 심한 논란이 일어나고 또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기자분 질문 있으시면. 예, 저 아시아투데이 조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개헌안의 국회 합의를 촉구하셨는데요. 그 의장님께서는 그 여야 합의를 위해서
어떤 구상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개헌을 준비해 왔습니다. 18대 국회에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었고 19대 또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의장 취임하면서 개헌을 적극 추진함으로 해서 개헌 특위가 작년 1월 초에 구성이 되었고 1년 동안 개헌 특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조기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저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작년 연말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함께 합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일명 헌정특위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을 뽑고 제1차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 헌법 개정안이 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 또 정치개혁 또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성안하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또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그럴 작정입니다. 다음 기자는 저 아시아경제 부엘이라고 합니다. 올해 의장 임기가 끝나시는데 궁금한 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임기가 끝나는 게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제가 5월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까지 정말 이 대한민국 국회를 변화시킨 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간 그런 의장으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조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이 낙마하기도 했고 또 여야 간의 논란이 아주 심각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작년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진용을 갖추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인수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이 무려 반년이나 걸린 거 아닙니까? 그때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가 좀 더 매끄럽고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좋은 인재들이 잘 등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자분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때문에 국회 특활비에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 특활비를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가 상고심을 위해서 상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소를 포기하고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역을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일단 2018년도 국회 예산안에 특활비의 규모가 23.1%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투명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인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1%를 투명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특활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팀을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특활비 문제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인데 국정원의 특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잘못 쓰여진 것을 그냥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세금은 다 그 용처가 확인되어야 하고 제대로 쓰여졌는지 사후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특활비의 정상화 및 제도 개선은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어서 입법을 하고 제도 개선의 중심에 있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보이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 TF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정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요 기관들의 특활비를 앞으로 어떻게 투명화하고 제도 개선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또 국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규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될 것이지만 또 특활비가 가져온 그 당시의 제도는 존중될 필요도 있다 해서 아마 그 법원의 마지막 심판까지 받아볼 그런 요량으로 국회에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국회는 존중할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우리 민중의 소리 남소영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중의 소리 남소영 기자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국회가 수차례 열렸는데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만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아쉬움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법안의 건수로는 19대 첫 해에 비해서 74%나 처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는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과연 그 내용도 중요한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었느냐 하는 데는 지적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와서는 지난 1월 첫 번째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도 어떻게든지 쟁점 법안을 포함해서 지금 산적해 있는 8,000건이나 산적해 있는 이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처리해보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월 국회는 과거 국회보다도 훨씬 더 법안 처리에 열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그런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할 분 계십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의 박종필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모든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그 반대하거나 반발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동시개헌, 그 동시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것은 지금 한국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고, 또 한국당 의석수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사실 개헌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국당이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또 제1야당의 반대는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정당들도 당연히 제가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습니다. 제가 소상하게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이 개헌은 그냥 어느 날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가 개헌을 준비해왔고, 특히 20대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특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4.19 혁명 이후에 그 3차 개헌, 그리고 또 60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이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그래서 제가 적시를 하였습니다만은, 이번 개헌처럼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 개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은 여러 번 국민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개헌 특위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어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 또 개헌특위가 국민에게 한 약속 또한 하루아침에 그냥 없는 듯 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국회의 신뢰의 문제가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어서 저는 이런 역사적인 개헌 논의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할 분 계십니까? 추가로 한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MBC 서혜연 기자님. 네, 의장님, MBC 서혜연 기자입니다. 어제 그 청와대 조국 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사개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 개혁안이 나왔는데 국회 내 여야 의견이 좀 첨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이견을 좁힐 만한 어떤 의장님의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개특위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 교섭단체는 모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한 것입니다. 단,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각 당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그 사법제도 개혁안은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대통령의 그런 안을 받아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과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안이 마지막 안이 아니고 그 안은 국회에서 제 정당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으로 이렇게 재탄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안을 내놓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각 정당이 사법개혁에 합의한 이상 그 안도 좋고 각 당이 자신들의 안을 내놓아서 입법부가 이 법을 입법에 성공할 때까지 좋은 안을 함께 도출하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저로서는 그 특위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 헌정특위나 사법개혁특위 두 특위 모두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양 특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성과물을 조속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없으시죠? 자, 그럼 이상으로 아직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안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점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의장님, 저 폴리뉴스 신건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권력구조 재편을 뺀 개헌은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권력구조를 뺀 개헌이라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은 이미 여러 번 천명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 발의권을 국회에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헌법에 기초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당연히 심사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국회와 국민과 정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함께 의논을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이 적극적인 지지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최선이 불가능할 때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일 수도 있고 책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인 여러분들, 우리 국민과 국회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나름대로 소통이 어느 정도는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마트 워크 센터가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좀 참으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께서 국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소통시키는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혹시라도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터이고요.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회와 국민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도 잘 쉬게도 해드렸고, 또 12월 30일, 31일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평소 일하실 때는 우리 국회와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합니다. 밥값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개헌특위 운영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오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 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헌법 개정 소위원회는 헌법 조문을 만드는 기초 소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헌법 개혁, 정치개혁 소위원회 또한 선거제도 개편 등 대결적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주어진 대한민국 국회를 변화시킨 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간 그런 의장으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조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이 낙마하기도 했고 또 여야 간의 논란이 아주 심각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작년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진용을 갖추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인수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이 무려 반년이나 걸린 거 아닙니까? 그때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가 좀 더 매끄럽고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좋은 인재들이 잘 등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자분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때문에 국회 특활비에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 특활비를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가 상고심을 위해서 상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소를 포기하고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역을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일단 2018년도 국회 예산안에 특활비의 규모가 23.1%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투명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인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1%를 투명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특활비 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미래연구원법을 제정하여 국회 중심의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차원의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익을 지키는 데 일익을 감당해 왔습니다. 재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국회는 이러한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4.19 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습니다.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 개헌 주장은 국회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기자분 질문 있으시면. 예, 저 아시아투데이 조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개헌안의 국회 합의를 촉구하셨는데요. 그 의장님께서는 그 여야 합의를 위해서 그 어떤 구상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개헌을 준비해 왔습니다. 18대 국회에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었고 19대 또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의장 취임하면서 개헌을 적극 추진함으로 해서 개헌 특위가 작년 1월 초에 구성이 되었고 1년 동안 개헌 특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조기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저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작년 연말에 개헌 특위와 정개 특위를 함께 합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일명 헌정 특위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을 뽑고 제1차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 헌법 개정안이 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 또 정치개혁 또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성안하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또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그럴 작정입니다. 다음 기자분 저 아시아경제 부엘이라고 합니다. 올해 의장 임기가 끝나시는데 궁금한 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임기가 끝나는 게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예, 제가 5월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까지 정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부와 권력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 투명한 나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권 재민의 원칙이 바로 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민 삶에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안내해드린 대로 손을 들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대일 이승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저 이대일 이승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그 2일날 있었던 국회 사무처 심무식 때 의장님께서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용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과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약간 방향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적폐청산에 대한 방향과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들려주십시오.
적폐청산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의 일부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정말 국민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될 중요한 국가 정책들이 소외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적폐 청산과 관련되어서 다른 범죄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되는 등의 이 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또 너무 심한 논란이 일어나고 또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